지금 글로벌 경제에 정말 흥미로운데요. 거대한 두 힘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이대로만 가자 하는 엄청난 낙관론이, 다른 한쪽에서는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는 깊은 공포심이 말이죠. 이 상황을 보고 있으면 딱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죠. 혹시 지금이 제2의 1999년, 그러니까 그 유명한 닷컴 버블이 터지기 직전의 그 순간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미스터리가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주식 시장만 보면요. 경제가 너무 좋아서 막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사상 최고치를 찍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중앙은행, 그러니까 미국의 연준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마치 경제가 큰 병에 걸려서 응급 처방을 해야 하는 것처럼 금리를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이 경제 미스터리의 실타래를 저와 함께 하나씩 풀어보시죠. 우선 시장을 이렇게 뜨겁게 달구고 있는 탐욕이라는 쪽부터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 엄청난 열광 뒤에는 과연 어떤 데이터들이 숨어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데요. 몇몇 핵심 지표를 뜯어보니까 지금 미국 주식 가치가요, 그 역사적인 닷컴 버블 때보다도 더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S&P 500의 주가 순자산 비율, 우리가 흔히 PBR이라고 부르는 지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명확한 증거입니다. 2025년 지금 5.38배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닷컴 버블이 정점을 찍었던 2000년의 5.15배를 이미 훌쩍 넘어선 수치입니다. 그럼 이 믿기 힘든 상승세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네, 바로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 AI 산업의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 주자가 바로 엔비디아죠. PBR 수치를 보면 입이 딱 벌어집니다. 무려 36.7배예요. 시장 평균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높은 평가가 가능할까요? 그 비밀은 바로 자기 자본 이익률, ROE에 숨어 있습니다. ROE가 뭐냐면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내가 투자한 돈으로 회사가 얼마나 돈을 잘 버나를 보여주는 성적표 같은 거예요. 특히 엔비디아처럼 AI 칩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기업은 이 ROE가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돈 버는 능력이 압도적이라는 뜻이니까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S&P 500 기업들의 평균 ROE가 19% 정도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100.8%입니다. 이건 뭐 경이롭다는 말밖에는 안 나오네요. 바로 이게 시장의 탐욕을 설명해주는 가장 강력한 근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정말 뜨거운 이야기였죠. 그럼 이제부터는 분위기를 180도 바꿔서 이 화려한 탐욕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차가운 공포의 징보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연준은 도대체 뭘 보고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시장이 이렇게나 좋은데 왜 중앙은행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려는 걸까요? 금리를 내리겠다니요?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미국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시장에서 뚜렷한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져요. 2025년 5월 이후로 새로 실업시장을 청구하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고요.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는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전체 실업률도 4.3%까지 스멀스멀 올라왔죠. 좋지 않은 신호들입니다. 이런 신호들을 다 종합해봤더니 1년 안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이 25%까지 올라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바로 이것이 시장 밑바닥에 조용히 깔려있는 공포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공포에 기름을 붓는 또 하나의 아주 강력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글로벌 무역 정책, 바로 관세 문제입니다. 이 인용구가 지금 상황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보통 불안하면 안전자산인 달러나 채권으로 몰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미국 자산이면 다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소위 앵그리 트럼프 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말 이례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 무역 문제가 그냥 정치 뉴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 봤던 고용시장 불안과 딱 맞물리면서 실제 경제에 대한 공포를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기업들은 앞으로 돈 벌기 힘들겠다고 생각할 거고 실적 전망치도 낮춰잡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가장 단단한 기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에서 벌어지는 이 탐욕과 공포의 싸움이 우리나라, 한국 같은 다른 나라 경제에는 대체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이 말이 딱 한국 시장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코스피가 다른 나라 시장에 비하면 확실히 싼 건 맞거든요. 저평가되어 있죠. 그런데 저쪽에서 탐욕이 막 끌어당기고 이쪽에서 공포가 발목을 잡고 그 거대한 두 힘 사이에 딱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특징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상장 기업들 전체 영업이익의 무려 60%가 제조업에서 나오거든요. 이 말은 즉 글로벌 무역 상황이나 환율이 조금만 흔들려도 경제 전체가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수출로 먹고 사는 경제의 가장 큰 딜레마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경제가 불안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반대로 우리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좋은 점은 있어요. 우리 수출품 가격이 싸지니까 해외에서 더 잘 팔리겠죠.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수출해서 벌어온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 손에 쥐는 돈은 줄어들게 되죠. 정말 그야말로 양날의 검이 셈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탐욕의 힘입니다. AI라는 강력한 엔진이 미국 주식시장을 역사적인 고점까지 밀어 올리고 있어요. 둘째, 공포의 힘이죠. 고용시장이 흔들리고 무역 갈등이 커지면서 경기 침체라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파급 효과입니다. 우리 같은 수출 중심 경제는 이 두 힘이 부딪히면서 만들어내는 환율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지금의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거대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과연 이 줄다리기에서 어떤 힘이 이기게 될까요?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 같은 AI 혁신에 멈출 수 없는 기세일까요? 아니면 결국엔 모두가 무릎 꿇게 될지도 모르는 차가운 경기 둔화의 현실일까요? 그 승자가 앞으로의 세계 경제의 방향키를 쥐게 될 겁니다.